이번에 새로 등장한 이제 리창 총리는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앨런 머스크가 상하이에다가 전 세계 해외 공장으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졌더라고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를 다뤄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리창입니다. 좋습니다. 올해 2023년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목표로 한 게 성장률이 5%던가요? 그 정도. 아니요, 그거는 이제 3월 양회의 때 예. 정부가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전에 뭐를 하냐면 중국이 31개 성시에서 그 지방 양회의를 먼저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1월 중순에 다 끝났어요. 네. 근데 31개 성시의 그 평균, 자기네들이 목표로 잡는 GDP 평균을 보면 대략 한 6% 내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각성의 이제 GDP로 가중을 해보면 5.6%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지방성들이 생각하는 연간 GDP 목표는 5.6인데 네. 과거에 한 2017년 이후에 한 5년간의 그 트렌드를 보면 네. 지방정부 목표 대비 그 중앙정부 목표가 대략 한 10% 정도 예. 지방정부가 그 더 크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금년도에 중국 정부의 GDP 목표는 대략 5에서 이제 5.1% 정도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 3월 양회의 때 그 총리가 그 이번에 중국도 이제 시진핑 상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네. 그 리커창 총리는 이번에 이제 퇴임을 하고 네. 그래서 똑같은 창인데 안에 커 하나만 없어지는 리창 총리가 이제 리커창에서 리창. 그렇죠. 예, 예, 예. 리창 총리가 이번에 업무 계획을 발표를 하죠. 네. 그때 이제 목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3월 이제 양회. 3월 전인대하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나가 뭐예요? 정협하고 네. 전인대. 요걸 이제 그 미리 좀 보자면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거의 내각이 전면 교체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요. 예. 중국은 5년 단위로 이제 정부가 바뀌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게 중국은 그 한 번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네. 뭐 사망을 한다든지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유고 사태가 아니면 네. 장관 임기가 5년간 그대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 같은 것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나 5년의 정부 임기가 끝나면 총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네. 나머지 장관들은 이제 다 물갈이를 하는 것이 거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5년 임기는 지켜주지만 5년이 끝나면 물갈이를 하는 게 그렇죠. 정리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특별히 그 내각이 다 바뀐다 그것은 아니고 항상 5년 단위로 이 내각의 중요한 관료들의 교체는 있어 왔고 네. 그래서 이번은 새로운 건 아니다. 오히려 그 관료들의 교체보다는 총리의 교체가 중요합니다. 총리.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통치했던 리커창 총리에서 네. 가운데 커를 뺀 이제 리창 총리는 이제 뭐를 목표로 할 것인가 요게 중요하죠. 오. 그래서 뭐 서방 세계에서는 뭐 리커창 총리하고 리창 총리를 비교하면서 첫 번째 그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 학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가방끈이 짧다. 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상기 정부가 좀 별 볼일 없을까라고 많은 예측을 하는 것의 이유가 네. 이제 역대로 중국의 총리들은 다 이제 중국의 스카이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네네. 근데 리창 총리는 저장성에 있는 중국 대학 랭킹으로 치면 한 230등 하는 정도 오. 학교의 이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방끈이 좀 짧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중국의 역대 총리들은 다가 이제 총리를 하기 전에 5년 전에 중앙에 배치가 돼서 네. 부총리의식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총리의 어떻게 보면 15 네. 예행연승 같은 것을 5년 하고 네네. 이제 원자와 총리도 그랬고 리커창 총리도 그랬고 네. 근데 리창 총리는 이제 상해 당서기를 하다 바로 이제 국무원 총리로 올라와요. 부총리에 안 거치고.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를 컨트롤해본 이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혼란이 많을 거다. 그게 이제 새로운 정부의 그 리스크다. 그렇게 이제 서방 세계에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르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버냐. 예. 그랬을 때 머리로 보는 게 하고 돈은 이걸로 벌거든요. 예? 코로 벌거든요. 돈을 코로 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관상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1등 부자는 그 나라 최고학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방끈 길다고 부자 아니다. 전혀 아니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보면 중국도 그 1위 부자가 중국 가면 이제 생수를 사서 먹게 되는데 농부산천이라고 하는 생수회사 회장이 중국 최고의 부자예요. 네. 고전에는 이제 아리바바의 마윈이 최고 부자였고. 마윈도 가방끈 짧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칭화베이다 후단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돈은 촉이 좋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칭화베이다 후단 같은 이제 스카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스텝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창 총리를 보면은 상하이는 중국의 수도가 사실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수도가 베이징이고 예. 경제 수도는 이제 미국과 똑같이 워싱턴하고 이제 뉴욕처럼 샹하이가 중국의 뉴욕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당석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포춘 500대 기업들이 다가 이게 전 세계 기업들이 다 중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헤드쿼터가 샹하이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리창 총리가 샹하이에서 당석을 한 거죠. 출신이고 저장성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이 1등하는 기업이 저장성의 출신이죠. 그래서 그 리창 총리는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또 그리고 샹하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가 누구냐. 그럼 뭐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앨런 머스크죠. 네. 앨런 머스크가 샹하이에다가 전 세계 해외 공장으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졌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또 이제 100% 증설을 했고 네. 앨런 머스크를 다뤄본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리창입니다. 그리고 샹하이에 보면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GM부터 미국, 유럽의 세계적인 차 회사들이 다 샹하이에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리창 총리의 그런 이제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기업을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전 총리였던 리커창 총리는 랴오닝성하고 후난성에서 당석을 했어요. 근데 랴오닝이나 후난은 중국에서 가난하기로 이제 끝에서 몇 등 하는 가난한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공업 지역에서 뭐 당석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또 다른 강점이고, 두 번째는 그 중앙의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최근 이제 5년을 놓고 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 집권하고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을 조금 이제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네. 이 중국은 이제 상무위원 간의 업무 배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주석은 정부하고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는 이제 국무원을 커버하면서 행정과 경제는 총리 담당이죠. 또 외교와 내치를 좀 분리하는. 그렇죠. 근데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지만 안으로 보면 1인 주석과 2등의 총리가 서로가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 라이벌 관계로 서로를 인식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이제 리창 총리는 그 시진핑 주석의 비서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완벽한 상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석은 정무하고 외교에 집중하고 경제, 이 행정은 오히려 정권을 줘서 이 총리가 통치하게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각의 변화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총리의 변화가 어떤 바람을 갖고 올 거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시진핑이 3년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원래 헌법에 보면 5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해서 10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임을 지금 하겠다고 하면 이거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서방세계에서는 중국의 2023년이나 또 그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지만
저는 정반대로 봐요. 오히려 이것이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총리가 들어섰고 또 3년을 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임기 초기에는 이제 미친 듯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우리도 경험했지만은 과거에 독재 정부 뭐 이런 것들이 네. 독재를 하는 초기부터 이게 이제 뭐 그 독재는 결국 부패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냐 그건 아니죠. 한 5년이나 10년이 흘렀을 때 그때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충분히 해먹고. 예. 그렇죠. 오히려 이제 정권의 초기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만 80년대 뭐 이때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성장 또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3년부터 단기적인 중국 경제는 오히려 부정적인 쪽보다는 이 파지티브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론 통해서 뭐 이렇게 리창 총리 뭐 이런 이야기 나와서 이제 글로는 봤습니다.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역시 전병섭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와닿네. 그래서 리창 총리를 우리가 확실히 주목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수도에서 당서기를 했던 사람이고 외자 유치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이 분도 뭔가 더 개혁적인 것도 많이 할 수 있고